열문 30단 이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는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잠시만요. 미안해요. 그래서 열문 30단은 이고 이제 시장에 간 우리 엄마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엄마의 옛날에 시장에 간 엄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라고 하면서 엄마가 오지 않은 지 시간이 엄청 오래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부분이었어. 그 다음에 찬밥처럼 담겨 있다거나 내 유년 시절의 윗목이라고 하는 이런 차가운 그런 속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내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런 힘들었던 또는 슬펐던 외로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떠올리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은 우리 이제 같이 실려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엄마 입장에서 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쓰는. 그래서 강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는 건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번에 좀 두 개씩 배치를 많이 했는데 두 개 문제짜리가 이게 녹록치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녹록치 않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만 우리가 오답이어도 이렇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공부를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부러 이 점 두 개짜리 문제를 좀 많이 배치를 해 둔 상황이에요. 먼저 보면은 1번. 가와 나는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나 있다. 화자가 작품 속에 직접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야. 항상 하나야. 나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고르면 돼. 그런데 우리 작품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로 가에도 나가 있고 나에서도 보면은 내 눈시울을 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답이에요. 자, 그리고 적절한 건 3번도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슬픔의 정서를 담고 있지, 그치? 첫 번째 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외롭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에서는 그런 아들을 이제 내 엄마가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슬픔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과 3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함정으로 판 게 뭐냐면은 바로 2번이야. 2번인데 왜 그러냐면은 동일한 주제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요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시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맞아 보여. 그럴듯해 보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화자가 달라지면 주제 분위기 달라지게 돼요. 특히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린 아이와 엄마의 시선이 서로 다르잖아. 어린 아이는 엄마 언제 와? 나 지금 너무 외로운데 엄마 언제 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불쌍한 우리 아이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 걱정돼.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걸로 마인드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1번 체크 같이 필기하는 시간 선생님이 잠깐 10초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2번으로 갑시다. 보기의 설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거야. 시간이 흐른 정도, 그리고 열무와 연관지어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선생님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시든지 오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야. 시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사실 해가 졌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해가 졌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안 어울려. 원래는 그렇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이 시들었다고 쓴 이유가 뭘까? 시들었다라고 쓴 이유를 보면 쓴 이유는 엄마가 오전에 갖고 간 열무가 그 앞에 등장해서예요. 엄마가 오전에 갖고 간 열무가 그 앞에 등장을 해서 그 열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들었다라고 하는 거 1번이고 우리 같이 별표 그리고 잠깐 역시 필기하는 시간 마음속으로 10초 기다릴게요. 자, 그래서 10초 지났으니까 또 얼른 3번으로 가볼까? 가의 표현상 특징 역시 이 문제도 같이 별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별표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서 현재로 변하는 거 기억해주고 비유적 표현 우리는 직유법 뭐 의인법 이런 거 있었고 여러 감각적 이미지를 했었어. 이 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시각이지만 청각과 촉각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답은 4번이지.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윗목이라고 하는 건 포근한 게 아니라 포근한 게 안 돼. 윗목은 온도적으로 차가워야 해. 차가운 공간이야. 그래서 윗목 그리고 또 찬밥 이렇게 차가운 온도가 많이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역시 요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이번에 좀 중요한 문제 많이 배치했거든. 그래서 잠깐 역시 필기하는 시간 선생님이 요거는 15초 기다릴게요. 필기하는 거 기다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지에 필기를 해도 괜찮지만 시험지 말고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해서 그래.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머나 가려졌죠. 얼굴.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서 동백꽃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동백꽃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데 동백꽃에서 시험 포인트가 몇 개 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동백꽃에서는 먼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흐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야기 말고 진짜 사건의 순서를 기억을 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점순이의 감자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 점순이가 너 집에 이거 없지? 해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되었다. 기억하고 또 여기에서 점순이와 나의 관계. 점순이는 되게 적극적이면서도 마름집 딸인데 그에 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소장농. 마름의 그런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장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동백꽃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게 봄의 이미지와 함께 두 사람의 화해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꽃의 의미도 꼭 기억을 해주고 시대가 농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봐도 너무 쉽죠? 이 특징 꼭 기억해야 되니까 선생님 필기하는 거 잠깐 기다릴게. 마음으로 15 세고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라보면은 1번이야.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점순이는 엄청 적극적이고 당돌하고 당차고 이런 친구잖아. 그러니까 수줍음이 많다? 이거 아니에요. 평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점순이의 평소 성격은 활달하면서도 되게 털털하다 하면 오히려 어울려. 털털하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점순이는 자신의 집 수탉과 우리 집 닭을 싸움 붙이려고. 이 닭싸움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점순이의 복수이자 관심 끌기용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관심을 끌고 싶어서 라고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닭싸움 때문에 나는 이제 고추장을 먹여서 키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 갈등의 최고조, 이 사건의 가장 정점이 바로 점순이네 닭을 죽이는 게 이 사건의 가장 높은 단계의 갈등의 최고조 또는 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동백꽃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 작품이 발단 전개 절정 위기 결말이라고 하는 소설의 전개 과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라는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이 절정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1번 같이 적고, 자, 그 다음에 윗글의 서술자. 여러분 이 서술자 별표 5번 문제가 여기서 지금 같이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글의 시점을 물어보는 것하고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되게 높은 확률이 있는 문제야.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서 나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을 해. 나하고 점순이 사이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나의 마음은 잘 알아도 점순이 마음은 물음표야. 몰라. 그래서 읽고 있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 근데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점순이의 마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재미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 필기하는 거 잠깐 기다리고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 자습서를 살펴보면 이 뒤에는 점순이의 시점으로 글이 쓰인 게 또 나오잖아. 그래서 시험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시험 이거 쓸 시간 잠깐 20초 기다릴게요. 자,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5번 윗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골라보게 되면은 답은 4번이야. 여러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앞에 시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서술자가 바뀌면 줄거리가 동일하더라도 같이 기억합시다. 주제, 특징, 분위기, 전달 방식, 전달 내용에 차이가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점순이가 아까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서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 그런데 점순이 시점으로 바뀌게 되면 점순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단 말이지. 왜 그때 점순이가 하필 그런 대사를 쳤는지, 여러 가지 아이템 중 왜 감자를 줬는지, 심지어 우리는 모르는 이 남자아이의 매력도 점순이의 시점이면 사실 알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 6번 바에서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나와 점순이의 심리, 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마지막 엔딩 부분이야. 점순이가
닭을 죽인 나를 용서해주고 이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점순이가 나를 이렇게 용서를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제는 점순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하게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3번이야. 점순이와 화해하게 되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말이 정답이 되려면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면 내가 점순이랑 싸운 게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말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가 숨어 있냐면 점순이를 좋아함 이런 분위기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점순이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마름집 딸이고 조금 나 항상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와서 니네 집에 이거 없지라고 나 무시하니까 더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서 요렇게 뭐 좋아한다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같은 맥락이니까 바로 가볼게요. 7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은 자 일단 답은 2번 그리고 4번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면은 동백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겨울이 아니라 우리 봄이라고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할 거예요. 봄.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품은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중간에 너네 집에 감자 없지? 여기서부터 다시 옛날을 떠올리면서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오늘 닭을 죽이는 사건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 맞고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어? 우리 집은 점순이네는 마름집, 우리는 소장농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동백꽃의 의미에서 갈등까지 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우리 동백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어에서 그 제목에서 드러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고를 수 있고요. 굵은 감자 3개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답이 1번.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자 하나 더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인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문제지만 너무 핵심적인 문제예요. 니은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니은이 무엇인가 보면은 맨 마지막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쓰러져서 이제 막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죠. 그리고 또한 낭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요. 두 친구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당황스러워 안도하면서도 얘 왜 이래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알아채지 못하는 거에서 해학적인 부분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답은 5번. 여기서 보면은 사춘기 소년과 소녀의 그런 부분인데 점순이는 자기 마음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1, 2, 3, 4부는 맞고 하나만 더 이 해학성은 꽤 중요해. 이 동백꽃 전체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소설 전개 내내 눈치 없는 나 때문에 독자는 웃기고 답답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웃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해학성이야. 웃기고 답답하다. 그래서 4번의 해학적인 부분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거 일생의 보약 이 부분인 거죠. 작품 떠올려 보면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특별활동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어디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너네가 좋아하는 책 읽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부터 고전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거야. 내용도 익숙했고요.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런 문체는 거부감이 없었어. 이 두 가지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많이 나오죠. 무협지와 고전의 공통점. 근데 차이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무엇이냐면은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막 다음 책을 계속 읽게 되는데 무협지는 한두 번 읽으면은 이제 단물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무협지와 고전의 차이점. 그래서 고전을 읽었더니 내 정신이 막 더 성숙해지는 느낌인 거야. 그 결과 내가 지금 소설가가 된 부분도 아마 이런 덕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책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책을 왜 읽어야 되냐? 첫 번째, 지극한 정신문화,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일원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만이 진짜 인간을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한 말을 바탕으로 10번의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학년 1학기 우리 원래 특별활동은 학기 초에 하잖아. 3학년 1학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번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고전은 독자의 정신적 성장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5번이 답이었고 방금 전에 그래서 역시 왜 책 읽기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12번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자. 12번 문제를 보면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거지. 그러면은 이 말은 주제를 외우라는 뜻, 주제를 고르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들 뭐 자습서나 체크체크나 뭐 평가문제집이나 이런 거 다들 하나쯤은 있어야 돼. 학교에서도 잘 정리 물론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습서에 그 정리 페이지 쏟아놓은 꼼꼼 정리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 그 페이지만 잘 외워도 국어는 사실 90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럼 나머지 10점은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10점은 문제풀이를 해서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맞도록 하면은 나머지 10점도 채워져요. 혹시 나 아직 자습서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기말고사 전에 같이 준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은 이제 이 박지원 파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녹차에 대한 이야기였어. 녹차가 왜 우리 그 사람들이 기호식품으로 이제 즐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건강식품이기도 한데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를 촉촉해 하고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어. 그리고 또 여드름이나 이런 피부에도 녹차팩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점도 있습니다. 한약을 포함해서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녹차를 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도 빨리 배출되게 만드니까 안 되고요. 잠자기 전에도 카페인 때문에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죠. 녹차뿐만 아니라 뭐 홍차 이런 것도 다 카페인이 있어서 자기 전에 마시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3번에 너무 쉽죠. 답 1번. 자, 이거 설명문인데요. 설명할 때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돼. 주관적인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 못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안 되는 부분 13번에 1번 가장 맞는 부분이었고요. 윗글의 내용과 관련한 물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윗글과 관련된 물음이니까 여기에서 답은 2번. 나머지는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답을 찾을 수 있음. 근데 2번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15번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윗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5번에 1번이었죠. 아까 전에 피부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했었지? 피부가 촉촉하다. 촉촉하게 만든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녹차를 많이 마시는 게 오히려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좋은 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발표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겠죠? 발표의 태도. 먼저 청중을 바라보고 적당한 목소리 크기로, 그리고 눈을 맞추면서 발표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발표할 때 우리 특히 여학생들이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앞에 나가서 부끄러우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해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앞머리를 계속 다듬어. 그러면은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손동작이 되게 시선이 가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돼. 발표와 관련된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태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받을 수 있는 점수도 많이 못 받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발표에 자료를 준비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적당한 자료를 활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리가 없어서 좀 아래쪽에 적을게. 우리 준언어적 요소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입에서 나오는데 말은 아닌 거. 그래서 목소리 크기, 어조, 빠르기 이런 거 있다 그랬고, 비언어적 요소, 몸짓, 손짓, 눈짓 이런 애들을 비언어적 요소라고 한다는 거 같이 잘 기억해 주세요. 16번 문제가 의외로 쉬운데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16번 답은 1번이에요. 화면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읽어라고 하면은 여러분,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화면이라고 해? 얘를 화면이라고 해? 뭘까? 잠깐 마음으로 생각해봐. 대부분 화면이라고 하면은 이 뒤에 있는 스크린을 표현을 해. 근데 지금 우리 친구, 그림 속 친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을 아래로 내리 깔고 있어. 그러니까 묘사를 보면은 이렇게 내 대본을 읽고 있다는 거지.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벽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게 1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손동작을 활용해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거, 시선을 마주치며 상호작용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기억해두면 좋아.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그 유물 반환에 관한 부분이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큰 목소리,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이러면은 저 뒤에 있는 애 아무도 못 듣겠지. 쟤 뭐래? 나 하나도 못 듣는데 뭐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웅성웅성.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는 적당한 목소리 톤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흥미 유발을 시작을 했어. 근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친구들을 바라보죠. 이런 것들도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동시에 흥미 유발을 하는 거야. 물어보잖아?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 사람은 약간 본능적으로 그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그림을 쳐다보고 저게 뭐야? 나 저 그림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집중시키는 거지. 그래서 흥미를 먼저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런 것들 궁금해서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발표를 준비하였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은 문화재의 현황과 해외 반출 유형, 대응 방안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표 주제와 발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흥미 유발을 하죠. 그리고 이런 화면 3 이런 것처럼 자료를 잘 사용을 하잖아요. 매체 자료를 잘 사용을 하면은 흥미 유발과 함께
그런 정보 파악에 도움이 돼.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은 그 여기에 그 그림을 문제 이거 하나밖에 안 넣었지만 실제로는 그 그림 하나하나를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도는 어떠한 영향을 어떠한 그런 도움이 되는지 막대 그래프는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와 도표 그 사진별로 자료별로 따로 공부를 한 번씩 더 해줘야 돼. 그래야지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흥미 유발하는 부분 보았고 본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 같이 보았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서 빨리 보기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나가게 된 이런 작품들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는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문화재 환수의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 간의 교섭을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는 아예 기증을 받는 방법. 세 번째는 빌려오는 방법. 네 번째는 아예 그냥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 이게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는 거고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활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설 전시회를 연다든가 하는 등을 방법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유물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당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지 문화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하면서 당부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출처 적었죠? 출처 적지 않으면 쓰기 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표나 글쓰기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 하는데 선생님 학생 경험인데 실제로 출처를 적지 않아서 감점 당했던 친구도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습관 잘 들여주세요. 17번 여기서 보면은 A에 들어갈 예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인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본문을 외워주기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 활용에 관한 거였고요. 현지 활용에 보면은 2번이야. 우리 여기 현지 활용에 보면은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2번 골라야 하고요.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사실 여러분 답이 2개였어. 가장 적절한 건데 답이 2개야.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선생님은 질문해 주기를 좀 기대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질문하지 않아서 슬펐어요. 답은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겸재의 이 정선의 화접은 그 영구 대여 형식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모금 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구입하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2번과 5번이었어요. 18번은 이런 것처럼 모두 이런 경우엔 답이 안 된다는 거. 불법적인 경로로 간 것도 있고 아니라고도 했었죠. 현지 활용보다 환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둘 다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었고요. 모두 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4번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19번 여기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답이 1번이야. 응답을 수정한다 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수정이라는 말 뜻이 뭘까? 우리 수정 테이프, 화이트 이런 거 있잖아.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친다는 뜻이잖아. 그럼 고친다는 거 안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틀린 건 아니라 그냥 답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부분은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상호작용하고 흥미 유발하려고 기다리는 거지 뭐 특별히 너네가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 마지막 20번 개인적인 체험을 활용하는 건 아니었고 당부로 맨 마지막을 끝냈죠.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 언급하는 거, 목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 순서를 앞에서 안내했다는 점, 도입 부분에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이거 그림 본 적 있나요? 몽유도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21번 서술자의 이 소설의 시점은 되게 쉽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근데 2번 보면은 점순이의 성격에 비해서 어떠한 짓을라고 했잖아. 그럼 점순이의 성격도 좀 적어줘야 돼.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당돌한 점순이와 달리
소극적이고 눈치가 없다. 또는 뭐 어수룩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였어. 서술자를 점순이로 만약에 내가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점순이의 속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답이야. 이제 점순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직접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음 23번은 잠시만요. 22번 결말 부분인데 이렇게 소설을 동백꽃에 파묻히는 걸로 했을 때 아까 말했지? 동백꽃이라고 하는 게 동백꽃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동백꽃이 파묻히는 것을 통해서 파묻힘이라고 하는 게 갈등 해소예요. 두 가지 제목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사실 중요하게 조금 설명하고 싶은 게 여기인데요. 23번. 이거 이제 그냥 뭐랄까? 매체 자료 이렇게 알거나 혹은 뭐 그래프 이런 식으로 알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 이음절이니까 도표인 거죠. 도표가 가지는 이 기능은 뭐냐면은 환수한 문화재의 양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가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중이 느낄 수 있는 효과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하필 도표를 썼다는 거는 그 분량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24번도 마찬가지야. 지도에다가 표시한 이유가 뭘까를 해보면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지도로 나타내서 청중이 한눈에 파악하기 좋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해설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잊지 말아주세요. 헤어지고 나서 꼭 본문 학습하시고 여기 단원에서는 이런 자료들의 기능, 역할까지 같이 공부해줘야지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잊지 말고 여기까지 꼭 공부하시기 바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방에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